네, 반갑습니다. 퀀트프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 대부분의 섹터 종목들이 뭐 계속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양시장 모두 2% 이상 뭐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조금 아쉽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죠. 또 설 연휴 동안 그렇게 좋았던 글로벌 시장이 하필 또 국내 시장 개장에 맞춰서 현 시간 기준 뭐 선물 시장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뚜렷하게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와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승폭이 물론 지금 적지 않은 상승폭이고 큰 상승폭이지만 조금 예상보다는, 그리고 기대한 것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 왜 국내 시장은 이렇게 늘 타이밍조차 뭐 운적인 요소조차 좀 따라주지가 않냐, 뭐 않는 것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뭐 시기상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뭐 본래 가치에 맞는 자리로 찾아갈 것이고, 또 뭐 주식이 뭐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국 제자리로 다 갈 거고, 또 반대로 지난주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과감하게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뭐 오늘 적지 않은 반등을 했다고 해서 크게 경거망동을 하실 필요도 또 없는 거고요. 뭐 시장 운 뭐 이런 거 탓할 시간에 조금 더 분석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런 분석에 있어서 제가 또 시간 충분히 줄여드리고, 또 주식 시장이라는 범위가 또 얼마나 방대합니까? 네,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또 섹터들도 다양하고, 또 이러한 범위에 대해서 시험 범위 제가 충분히 줄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꾸준히 영상 확인하셔서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을 좀 해볼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뭐 지난달 국내 시장의 최고의 화제거리였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짚어보려고 해요. 상장 일정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좀 시장에서의 기관 수급 흐름을 멈춰 세우기도 했고, 또 시장과 동시에 죄송합니다. 또 상장과 동시에 예상대로 모든 이목과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또 상장 이후에 관심도는 뭐 계속 지속될 수가 있을지, 또 뜨거웠던 관심만큼이나 향후 지속 성장이 좀 예상이 되는지, 뭐 같이 움직였던 관련주들의 향방은 또 어떻게 될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EV 판매량 추이, 뭐 올해 전망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일단 뭐 19년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죠. 네. 충분히 수치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20년부터 그 이후의 판매량을 보시면 정말 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2배가 상승이 됐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큰 상승을 보였는데, 물론 현재까지가 이렇다는 거고, 또 현재 보급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변에 전기차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길에서 그렇게까지 보급이 많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죠. 지금 충전소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지금 여기에 22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예상치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의 성장은 더 폭발적인 성장이 뭐 눈에 띄게 나올 것이라는 건데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동종업계에서 뭐 중국의 CATL에 이어서 동종업계 2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경쟁사와의 차이를 줄이는 게 또 큰 숙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볼 텐데, 키움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 네, 참고할 거고요. 경쟁사와 이제 점유율 한번 볼 거예요. CATL이 아무래도 조금 집중이 돼 있죠. 다른 곳보다는. 보시면 2014년까지만 해도 조금 우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2위 자리를 조금 굳히고 있어요. 하지만 2위라고 해서 시장 전체 점유율이 낮은 거는 또 아니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만큼은 높여가고 있는데 CATL에 비해서 지금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거는 쉽게 생각하셔서 샤오미를 좀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휴대폰 시장에서도 샤오미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더 많은, 대부분 뭐 삼성과 애플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의 여파죠.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가 지금 중국의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수요가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국 정부가 외산 배터리를 조금 배제하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2위 자리를 조금 굳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 앞으로를 보시면 지금 중국 정부가 올해 자국 배터리 탑재된 뭐 전기차 등에 지급한 보조금, 네, 보조금을 작년 대비 30%또 축소를 한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없앨 계획이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 부분만으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이 충분히 그러니까 그 CATL과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모 자금의 일부는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서 지금 상장을 하면서 많은 투자금이 모아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이 1.2조 원을 투자해서 25년까지 또 원통형 기준으로 60기가와트시까지 이상의 생산력을 확보해서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늘려갈 거라고 해요. 다변화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 물론 중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이 또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미국 시장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투자금 계속해서 눌려가죠. 왜 공모를 하고 상장을 했을까요? 그만큼 투자금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KPX를 늘려가겠다는 건데 지금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24년까지만 5.6조 원을 투자를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의 EV ESS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25년까지 25기가와트시까지 확대를 한다고 해요. 또 거기에 지금 이미 동산의 노조를 갖추고 있는 미국 자동차 빅3죠. 제너럴 모터스, GM과 포드, 크라이슬러의 모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이런 선점을 해서라도 지금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CATL과의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거고 뭐 1위를 탈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점유율을 늘려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고요. 또 여기에 수주 잔고 부분을 조금 볼 텐데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해요. 이 업계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수주 잔고가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은데 지금 IPO 간담회에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작년에 지금 수주 잔고가 260조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20년이나 21년 이제 3분기 말 대비해서 각각 110조 원, 74조 원 증가한 수치라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지금 260조 원인데 110조 원, 74조 원이라면 그 수치가 적지가 않죠. 굉장히 크고 이게 지금 신규 계약 체결 확대에 따른 고객의 신규 주문을 잔고에 추가를 한 건데 이게 자동차 부품은 여기 나와 있죠. 물량의 7에서 80%, 7, 80%를 기준으로 투자자 의향서를 체결을 하고 해당 약정을 기초로 해서 설계, 개발, 양산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향후 매출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근데 실제로 매출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2020년 87기가와트시에서 2030년까지 엄청나죠. 2415기가와트시까지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실적 전망까지 한번 볼 텐데 뭐 올해 영업이익 작년 대비 21.6%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보시면 크게 증가를 하죠. 크게 증가하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크게 증가를 하는데 지금 2023년 예상치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올해 이제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보다 23년의 성장치가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무려 1.5배 가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모습이죠. 이게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거기에 또 출하량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개선이 되면서 배터리 출하량까지 지금 반도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출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뚫리면서 막혀있던 혈이 뚫리면서 30% 정도가 증가할 전망이고 여기에 또 올해 4조 원 이상의 KPX 투입 전망에도 불구하고 영업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재무구조는 큰 폭의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뭐 또 추가로 증설의 법인세 혜택 등까지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그림이죠. 근데 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봤을 때 상당히 뭐 긍정적인 부분만 또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올해 전망치는 지금 현재 충분히 상장이 되면서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크게 상승을 급하게 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선반영이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늘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동종업계 멀티플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저는 현 주가 수준이 올해 전망치에 따라서 작년이 아니고 올해 전망치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는 적정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별로 뭐 매력적이지 않은 게 아니냐. 이미 적정 수준인데 뭐하러 별로 기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이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또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당장은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빠르게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이 수준이 지금 적정선이라면 이러한 대형 그룹에서 대형 회사에서 지금 전망치를 하회하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거고 하지만 보통 지금 이러한 배터리 쪽은 전망치를 보통 상회하는 경우가 더 많죠. 하회하는 경우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회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안정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잡힐 거예요. 아직까지는 영업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안정적인 흐름이 잡힌 뒤에는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뭐 여러분들 삼성전자 매수하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크게 무너지진 않고 계속해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2022년에 대해서 저는 적용이 되었다고 본다고 했지만 이후에는 이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온 다음부터는 23년 혹은 또 그 이후의 전망치에 대해서도 선반영을 점차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수준보다는 조금 더 올라야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뭐 관련주로 봤던 뭐 신성델타테크라든지 TSI, 뭐 CIS 등등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이 있었는데 뭐 상장과 관련해서 이제 이슈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급등락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는 워낙 지금 전망이 좋습니다. 전망이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련주들도 이제 상장 끝났으니까 관심에서 지워버리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관련주들 흐름까지 같이 섹터별로 같이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짚어드릴 거예요. 워낙 관심이 많으신 종목이기 때문에 저 또한 관심이 많죠. 모두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추후에도 계속해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저희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무료 추천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드릴 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보실 텐데 작년 상장 이후에 11월 중순 이후 강한 흐름이 한번 나왔죠. 상장 이후에는 근데 물론 1위 K카 뭐 다 아실 거예요. SK 엔카에서 나온 이제 K카라는 업체는 이제 국내 1위 중고차 매매 플랫폼인데 올해 10월에 상장을 했고 IPO 당시에는 조금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흥행에는 좀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대부분 신차 시장이 또 중고차 시장보다 근데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작년 이제 조사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국토교통부에 따른 등록 건수,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건수를 비교를 해보면 신차 등록 건수가 142만 대였는데 중고차 등록 건수가 무려 328만 대에 이르렀고요. 그러면 2배가 넘죠. 2배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작년 한 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문제가 빚어지면서 신차 출고 지연이 올해도 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실제로 지금 제 주위에도 보면은 뭐 국산 차도 마찬가지죠. 국산 차도 뭐 인기 차종이었죠. 작년 출시를 하면서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특히 뭐 투싼의 경우에는 제 주변인들 중에서도 뭐 분명히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차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1년 만에 차가 나왔다고 해서 받았는데 뭐 문제가 있어도 그냥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우스갯소리 있을 정도로 왜냐면 또 그거를 인수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또 6개월에서 1년이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BMW나 아우디, 뭐 벤츠 같은 경우에도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아예 뭐 출고를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보던 옵션이 지금 적용이 안 되거나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 아예 신차 구입을 포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지만 또 차가 급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고차로 발길을 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재무제표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매출액 부분에서도 상당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특히 영업이익은 뭐 두 배 가량이 나오게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올해 예상치만 해도 또 엄청난 수치를 기록합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이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보시면 현재 또 주가를 반영을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22년, 제가 계속해서 22년, 그러니까 앞으로 선행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땡겨 온다고 치면 멀티플이 20배 아래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때문에 또 차트 한번 보시면 1월에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버텨줬죠. 시장이 초반에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조금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하지만 또 재차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조금은 버티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과 또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월 여기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낙폭이 그렇게 깊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1차 매수가는 28,000원 이하에서 잡아드릴 수 있겠고, 지금 오늘도 충분히 매수가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8,000 이하 잡아드리겠고요. 뭐 시장의 여파로 인해서 또 혹시나 추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26,500원, 26,500원까지 이하에서, 여기 이하에서예요. 이하에서 2차 진입 통해서 분할로 좀 스윙 관점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잡아 드릴 거예요. 이 이하에서 손절 라인 잡아 드릴 거니까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도 좀 뭐 구독자 수와 좋아요 수에 따라서 확인을 해서 뭐 증가 추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런 무료로 유튜브에서 추천주를 조금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봐 주시고, 이번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